지도 감독, 감독상 명령. 자, 246페이지 펴서요. 246페이지. 246쪽 폈어요. 자, 우리가 여기는 이제 뭘 공부하는 겁니까요? 이 감독 관청. 감독 관청, 감독 기관이 누구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감독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 관청 셋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분사무소 감독은 누가 합니까요? 분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협회 감독기관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국장만 된다 그랬죠. 여기는 셋 다 됩니다. 그럼 여기는 누구 감독기관이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감독 받는 사람이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요? 개공. 그럼 이제 이 개공 감독기관은 등록관청인 남양주 시장도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도 되고, 시도지사,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돼요.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무할 때 일단 남양주시에서 감독 피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직접 감독 나올 수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감독 나올 수 있다는 거. 중첩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감독은 누가 받느냐? 거래정보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도 감독되는. 그 다음에 또 누가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 이해됐어요? 이분도 감독 대상이 돼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로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 기억나요? 아, 이분도 감독 대상이 된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감독 기관이 누구고 감독 대상이 누군가.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소속 공인 중개사는 감독을 할 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안 된다고 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안 된다고 봐? 좀 고민이 되죠? 이 소속 공인 중개사는 해석상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의 명문 규정은 없는데 해석상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근데 중개보조원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원은 감독 대상이 안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감독 방법은 우리가 협회에서 배운 거 똑같아요. 자료 제출을 명해서 하는 거, 사무소 출입해서 하는 거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고, 일단 여기는 이거 알아두시고, 제재. 개공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사유입니다. 지정취소 아니에요. 지정취소 아닙니다. 500만 원 과태료. 이해됐어요? 예. 자,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246페이지 감독 관청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가세요. 자,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가로 안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소재 포함.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몇 줄 거놓으면 돼요. 자, 2번으로 내려갑니다. 감독 대상자 나와 있죠? 개공하고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 몇 줄 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분사무소도 되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업자 된다고 나와 있죠. 그 밑에다 적어. 소속공인중개사는 되고 보조는 안 된다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되고 중개보조는 안 된다고 적어 놓으세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는 안 된다고 적어놨어요? 그 정도만 알아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소공이 왜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느냐? 거기 봐보세요. 3번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 있고, 2번 중개사법 위반 행위 확인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있어요. 정지 동그라미. 그러면 자격 정지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공이 감독 대상이 된다고 이 지문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근데 보조는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중개 보조는 감독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소공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된다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방법은 똑같아요.
자료 제출, 사무소 출입.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5번. 개공이 위반하면 두 번째 줄 무슨 정지? 자, 양거리 2번. 거리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이요. 과태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협회가 감독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이야. 그 프린트 한번 봐주실래요? 프린트. 자, 프린트 보시면 업무정지부터 보세요. 1페이지 업무정지 보면은, 자, 10번에 나와 있네. 10번. 업무정지 사유 10번에 보면은, 자, 감독상 명령 위반 나와 있죠? 업무정지입니다. 누가 위반했다는 거 이거요? 개공 위반했던 거요. 나와 있어요? 자, 500만 원 과태료 한번 봐보세요. 500만 원 과태료 2페이지. 자, 7번에 나와 있어요. 자, 7번에 보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누구?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요. 그리고 이제 그 8, 9, 10, 11에서 11번 협회가 감독 위반해도 얼마?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애우려고 노력해봐요. 이해됐어요? 이거. 그럼 이제 이, 책 248쪽으로 넘어갑니다. 책 248페이지 2절 제목이 뭡니까? 행정? 처분. 와, 조문 많아요. 저거요. 많죠? 공부할 게 많아요. 저거요. 많죠?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게 되면, 뭐 절대적 등록 취소,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들 막 나와 있죠? 그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프린트로 이걸 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면 내가 할 건데, 이 행정처분을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칠판을 봐주세요.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해요. 이 도표가 어디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는, 자, 뒤쪽에 어디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 267페이지. 자, 267페이지 일단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그 도표 있습니까? 맨 밑에 행정처분 내용 정리 도표 있죠? 그 도표 밑에 표 있죠? 예, 이것이 이제 그걸 기본으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 펴놓으세요. 267페이지 폈어요? 여기 이제 이 도표가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걸 내가 정리하고 필요한 거 몇 줄 꺼드릴게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상 행정처분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등록 취소 처분, 또 업무 정지 처분, 또 자격 취소 처분, 또 자격 정지 처분,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것이 처분청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청은 누가 됩니까?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 업무정지 처분청도 등록관청이죠?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청은 누구요?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인데 자격증을 뭐한? 교부한 시도지사. 자, 자격 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면 지정 취소 처분청은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그렇지.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지정 취소도 일관성 있죠. 자격증 교부한 사람. 취소도 시도지사. 일관성 있죠. 자, 그러면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은 누가 받아? 대상자. 여기는 개업공인 중개사. 업무정지도 개공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공인?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자, 공인 중개사도 되고 소공도 돼요. 공인 중개사인 개공도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누구나 취소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자격 정지는 소공만 돼, 소공만. 자, 그러면 왜 나머지는 안 된 거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이 자격정지란 것을 일정 기간 중개업을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최대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지가 의미가 없는 거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왜 자격정지가 안 돼요? 업무정지란 제도가 따로 있어, 없어? 있어요. 내용은 똑같거든요. 일 못하게 한 거. 그래서 자격정지는 오로지 누구만? 서고. 자, 그러면 지정 취소 대상자는 누구요? 거래정보 사업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처분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돼. 아까 감독도 안 된다 그랬죠? 뭐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안 되고, 자격증 없으니까 안 되고. 자, 중개보조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격. 자, 등록 취소는 기속 재량. 자, 기속이겠어요? 재량이겠어요? 기속이 뭔지 몰라요? 기속이 뭐다, 기속? 속하는 거? 자, 기속이라는 단어 또 알아야 되네. 자, 기속이란 말은 하여야 한다요. 그러면 관청에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봐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관청에 재량이 없는 걸 기속. 이건 이제 한다. 필요적 등록 취소. 재량이란 말은 관청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할 수 있다는데 임의적 등록 취소. 기억나요? 등록 취소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고 다 있어요. 필치, 임치, 절치, 상치. 자, 그러면 업무정지는 기속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재량. 명할 수 있다.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자격 취소는 기속. 이것은 봐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 사유 걸리잖아요. 반드시 자격 취소돼요. 됐어요? 자격 정지는 재량입니다. 그러면 지정 취소는 기소일 것 같아요? 재량일 것 같아요? 기소? 그럼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그러면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훨씬 많죠. 기속은 필요적. 취소, 자격 취소.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거예요. 청문. 청문이란 게 뭡니까? 청문. 처분하기 전에 의견도 듣고 증거를 조사해서 미리 구제하자 이 말이에요. 이건 사전 구제 절차거든요. 이게 미리 더 쉽게 표현하면 변명 기회를 주고 나서 처분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처분 중에서 청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거? 또 등록 취소, 또 지정 취소, 또 3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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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주장하십니까? 왜 여기 대답 안 해? 아, 강력히는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다. 느낌상. 예, 취소만 청문 거쳐야 돼요. 취소만. 공부하기도 편하잖아요. 취소만. 청문 대상.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그러면 업무 정지는 청문은 안 거치되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이제 거기까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납 들어갑니다.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며칠이네? 7일. 며칠이네? 며칠? 7일. 어디다 반납? 등록관청, 처분청. 그럼 업무정지는 반납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요? 확실해? 며칠? 7일. 어디에다가? 교부안 시도의사. 교부안 시도의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 취득을 했죠? 그러면 취소된다고 가정을 해봐. 얼마나 화가 나.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못 참고 자격증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럼 반납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고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유서 제출하면 돼? 예,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제출하면 돼요. 그렇죠?
사유소가 찢어먹었던 거네. 자, 그러면 여기는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제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자격정지 받으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 반납한다, 안 한다? 지정이 취소하면 지정서 반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다른 사람 대답도 안 하는데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좋아. 안 한답니다. 나 처음 알았어. 안 해, 안 해. 안 합니다. 반납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이 내용 전반적인 거. 보고가 있어요, 보고. 우리가 협회 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 기억나요? 그럼 여기도 보고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5가지 중에서 보고 규정이 있는 거 어떤 거? 어떤 취소? 오로지 취소 재미 붙였어. 취소만 무조건 보고한대. 재미 붙였어. 좋았어요. 그게 아니고 등록 취소는 보고 규정이 없어요. 업무 정지도 없고 자격 취소만 있습니다.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무슨 취소만? 자격. 그리고 협회 총회 의결 지체 없이 보고. 자, 여기서 보고가 많지 않아요.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시험 자주 나오면 자주 틀려. 자, 등록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라면 또 좋다고 맞다고 찍고 나와. 틀려? 등록 취소는 보고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지문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보고는 보지도 않아. 이거 지체 없이가 맞았냐 틀렸냐 그것만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러고 찍고 나오면 틀려. 됐어요? 보고 자격 취소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시효 제도가 있어요. 행정처분 시효. 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 시효 제도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시효 제도가 있는 거. 업무정지? 또 자격취소? 우리 여기밖에 없다. 예. 시효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있어요. 3년. 나머지는 시효 제도가 없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격취소. 자격취소는 대리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취소 사유거든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데 근데 대리시험 본 사실이 20년 후에 적발이 됐어요. 20년 후에. 그럼 그 사건을 가지고 자격 취소할 수 있냐고. 있다 이 말이야. 있어요. 20년 후에 적발이 되든 30년 후에 적발이 되든 그 사건을 갖고 자격 취소 가능하다. 왜? 행정처분 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 했어요? 근데 이건 시효는 우리가 걸린 게 아니라 관청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유 발생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3년. 업무정지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걸렸거든요. 뭐 등록인장 쓰지 않아가지고 그럼 업무정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3년 지나서는 그 사건 갖고 업무정지 못 내린다 이 말이야. 뭔 소리 아세요? 근데 자격 취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적발이 되든 5년 후에 적발이 되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협회 통보사항이 있어요. 찍어봐요. 오로지 이제 취소 재미 붙였어. 그게 아니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했어요. 그냥 애우면 잊어먹으니까 이제 협회 통보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우리가 수없이 연습했잖아요. 등록증 교부사항,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고용 종료 신고, 통보사항 기억나요? 이거 협회 통보, 그러면 왜 이 2가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고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외워봤자 며칠 뒤면 다 잊어먹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해를 해봐. 자, 이 협회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협회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있죠. 5가지 중에서 몇 개예요? 등록관청이 처분청인 거. 2개죠. 등록 취소하고. 그러면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죠.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알아 몰라? 모르죠.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 한 걸 모르니까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해 안 됐나 봐.
표정 보니까 다 알아.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 안 됐죠? 자, 봐봐. 예, 표정 보니까 다 알게 보인 것 같아. 자, 보시면은 사진을 찍어도 큰 걸로 갖다 판때기로 찍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협회에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등록취소하고 어떤 거면서 업무정지. 그래서 두 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이건 시도에서 할 일은 등록관청에서 모르니까 통보상에 안 들어가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중복 위반하면 가중하고 강경제도가 있어요. 그 사유를 중복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포함해서 가중이 돼요. 그러면 이 가중 강경제도가 있는 것은 정지만 있어요. 정지. 자,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2분의 1입니다. 근데 가중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어. 자, 정지들은 최대가 6개월이잖아요. 중복, 그 기준이 있잖아요. 3개월짜리도 있고 막. 근데 이게 3개월짜리 중복 위반하면 2분의 1씩 가중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가중한 거고 이건 누가? 시도의사가 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주어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게 이제 행정처분은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사유들이 있어 없어? 그래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이제 그 책 암기사항은 여러분들 외우면 되고 필요한 것만 내가 봐드릴게요. 자, 원위치 하세요. 도표는 다 끝났어요. 자, 250페이지 책 순서대로 가볼게요. 250페이지 책 순서대로. 250페이지 책 순서 거기 1번 절대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나와 있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처분청은 등록관청이고 개공을 대상으로 하고 기속 하여한다. 나와 있어요? 자, 청문 거치고 등록증 반납한다고 나와 있죠? 자, 주어 서술로 동그라미 쳐서 등록관청은 자, 250페이지 큰 제목 밑에 첫째 줄 등록관청은 개공 동그라미, 개공도 동그라미,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하여한다. 이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이게 기속이란 말이에요. 기속. 반드시 취소시킨다. 개념 잡았어요? 예. 기속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한다. 관청 재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유들은 내가 프린트 다 줬고 우리가 앞에서 내용 공부하면서 다 했어요. 안 한 것만 해볼게요. 8번 체크하세요. 8번은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합니다. 자,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 프린트에도 있어요. 책을 보세요.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동그라미.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필치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업-업이라고 해요. 보세요. 업-업. 필침입니다. 해석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은 법 조문 숙지하세요. 업-업. 이게 뭐냐면 두 번 업무정지 받고 한 번 더 업무정지 걸렸을 때 세 번째 걸리면 등록 취소시킨다 이 말이야. 업-업은 임치, 필치다 이 말이야. 반드시 등록 취소. 업-업, 필치. 이해됐어요? 예, 작가기만 체크하세요. 나머지 사유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 있으니까 외우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재량 취소 다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 동그라미, 개공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임의적이란 말은 처분청은 등록관청, 개공 대상 재량 할 수 있다는 소리요. 자, 주어 등록관청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사유는 우리가 다 앞에서 해온 것들이거든요. 암기하면 되고. 자, 여기서 봐줘야 할 것이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D페이지 10번 체크하세요. D페이지 10번 나와 있어요.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가로로 묶으세요. 다시 동그라미 업무정지 과태료 또 가로로 묶으세요. 자,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과 다시 업과입니다. 이렇게 안겨보세요. 업과 다시 업과.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처음에는 발음이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되게 재밌어요. 업다시업은 필치, 업과 다시업과는 임치. 이렇게 안겨보세요. 처음에는 발음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되게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도 업다시업, 업과 다시업과 이거 엄청 재밌거든요. 자, 됐어요? 자, 업다시업은 뭐다? 필치. 업과 다시업과는 임치. 업다시업은 필치. 업과 다시업과는 임치.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임치, 상치 같은 말이에요. 필치, 절치 같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253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업무정지 주어 동그라미, 개공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자, 업무정지는 처분청이 등록관청이고 개공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이란 말이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다 했어요. 자, 오늘은 11번 안 했던 11번 체크하세요. 자, 여기 업무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건 최근 몇 년이네? 몇 회 이상? 자, 업무정지 과태료 가로를 묶으세요. 다시 동그라미 과태료입니다. 자, 최근이 세 군데 나와요. 업과 다시 과입니다.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업과 다시 과. 자, 업과 다시 과요. 자, 오늘 숙제는 이거 암기하는 거네. 오늘 숙제는 이거. 세 개. 업 다시 업은 뭐다?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또는 상치 같은 말이에요.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일단 그렇게 해보세요. 자, 업 다시 업은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이제 이거 해석 문제도 나오는데 해석은 서서히 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법 조문 숙제하세요. 3, 4월 달에. 해석은 5, 6월 달에 서서히 해도 돼요. 자, 업 다시 업은 뭐다?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업과 다시 과는 업무정지. 자, 정리되고 있죠? 예, 끝났어요. 자, DP 넘어가보세요. 자, 256페이지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행정처분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등록 취소 처분 대상자. 자, 개공 동그라미 누구만 대상으로 한다? 개공. 여기 아까 했던 거 개공 대상이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권자는 주어 누가 한다? 등록관청.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등록 취소할 때는 청문 거치라 그랬어요? 거치지 말랐어요? 그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청문 동그라미. 자, 근데 사망 해사는 성질상 안 거치고 나머지는 등록 취소 다 청문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청문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쳤어 안 쳤어? 빨리 쳐 그러면. 안 쳤으면 빨리 쳐. 좋아. 반항하기 시작했어. 자, 이 반항해도 좋으니까 합격만 해다오. 뭐 이런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니은 디귿은 놔놓고 디귿 보세요. 사후 절차. 아까 등록이 취소되면 며칠 이내에 등록증 받나? 7일 이내 몇 줄?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에 반납합니다. 근데 니은도 몇 줄 구해야 되는데, 자, 그 첫째 줄 후단 법인 개공이 뭐 했을 때? 해산 동그라미.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대표자가 뭐다? 이었던 자. 대표자 뭐다? 이었던 자. 근데 그 밑에 적어요. 개공 사망. 개공이 사망 시 등록증 반납 X라고 적었어요. 개공이 사망할 때는 등록증 반납 안 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내에 반납하는데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어요. 사망 해산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눠지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갈게요. 업무정지 처분 대상자는 첫째 줄 개공만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 법인 또는 분사무소. 법인 또는 분사무소 동그라미. 분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분사함수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분사함수 업무정지는 누가 내리겠어요? 주된 사함수 시장구조구청장이 내릴까요? 분사함수 시장구조구청장이 내릴까요? 주된 사함수에서 내려요. 분사함수 업무정지도 누가 내린다? 주된 사함수 등록관청. 그럼 분사함수는 대부분 주된 사무소에서 하죠. 업무정지 처분도 주된 사무소에서 내려요. 그죠? 자,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거기에 업무정지 처분청 나와 있네. 기억. 두 번째 등록관청 동그라미.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행한다 나와 있고 니은에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데 마지막 제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행한다 나와 있네. 몇 줄 그거 넣으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무슨 절차가 나와 있어요? 사전 절차. 자, 업무정지는 청문을 거치지 않으나 뭘 주라 그랬어요? 의견 제출 기회. 의견 제출 동그라미. 아까 의견 제출은 정지만 한다 그랬죠? 업무 정지도 의견 제출, 자격 정지도 의견 제출. 나와 있습니까? 의견 제출 동그라미. 청문을 안 거치는데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후 뭐 보고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사후 절차 첫째 줄에다 보고 통지 규정은 없다. 등록증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나와 있어요? 업무정지는 아까 등록증 반납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잖아요. 반납하지 않아요. X라고 적혀 있잖아요. 업무정지 등록증 반납 X. 자, 동그라미 쳐넣으시고 또한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표시하거나 간판을 제거할 필요도 없다. 자,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안 합니다. 효과는 나눴고, 자, 기준 보세요. 업무정지 기준. 동그라미 6번. 자, 주어 동그라미. 주어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관청 동그라미.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업무정지 몇 분을 보면서 가중하게 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지문이 이거예요. 이거. 이 지문이라고. 이 지문인데, 자, 업무정지를 중복 위반하면 가중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강경할 수도 있어요. 자, 가중하더라도 이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근데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등록관청. 주어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시도의사 그러면 틀려버리겠죠?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가중강경. 자격정지는 누가? 시도지사가 가중강경. 처분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몇 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정의되고 있습니까?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쉬워져요. 눈물이 펑펑 쏟아질 거예요. 자,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자, 기쁨의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자,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죠? 정리됐죠? 그저 그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제도가 나와 있죠. 이 승계 제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또 칠판을 지워야 되는데 지워야 되니까 일단은 3절은 조금 보류할게요. 4절을 먼저 할게요. 자, 4절을 먼저 봐주세요. 262페이지 자격 취소 나옵니다. 무슨 취소가 나와요?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이 자격 취소는 처분청이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반드시 취소하고 청문 거치라고 했죠. 자,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공인중개사가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자, 기속입니다. 기속. 뭐다? 기속. 뭐다? 기속. 그 정도. 기속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기속이라 그랬어요. 관청이 재량이 없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사유는 뭐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번 자격 정지 보세요. 자, 주어 동그라미. 이것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소공. 재량이라고 했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 동그라미, 소공 동그라미, 소공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자격 취소 절차. 자, 거기 대상자는 자격 취소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동으로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 소공 다 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요. 공인중개사, 소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죠? 밑줄 것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서요. 니은 별표 쳐서 니은. 니은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세요. 자격 취소권자는 거기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나와 있죠? 첫째 줄에 단 교부한 시도의사 체크하시고. 자, 니은 보세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쉬운 것은 어디서 발견하기 쉬워? 사무소가 있는 쪽 시도의사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경우에 교부한 시도의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일단. 근데 그 두 번째 줄, 교부한 시도의가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이쯤은 동그라미 주세요. 교부한 시도에게 통보를 했어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는 말은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 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취소까지 하고 통보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취소하기 전까지. 그럼 취소하기 전이 뭐예요? 자격 취소. 취소하기 전 절차가. 청문이라고 적어. 절차를 이행한 후 밑에다 청문까지 하고 통보해주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는 취소만 시켜요. 그러니까 방망이만 뚫는다 이 말이고. 이거 시험 자주 나와. 그럼 시험에 취소 처분을 행한 후 이렇게 지문 들어가면 맞아 틀려? 절차를 이행한 후. 정의되고 있어요? 자, 그거의 문제고. 자, 청문. 자, 저기 사전 절차에서 동그라미 3번 후단에 청문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자격 취소도 청문 거친다고 했어요? 안 거친다 그랬어요? 거친다 그랬어요. 청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사후 절차 기억. 자, 며칠에 국장에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자격 취소에만 나와요. 5일 이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보고가 더 중요해요. 보고. 이건 오로지 자격 취소만 나와요. 보고. 이 파트에서는 다른 시도에게 통지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니은. 자, 자격 취소되면 며칠 이내에 자격증 반납? 7일, 이거요. 7일 이내 반납. 근데 어디다 반납합니까? 교부한 시도에서. 이제 7이라고 교부한 시도에서 동그라미 주세요. 그리고 이제 디귿에 보면 사유서 제출하라 했어요. 반납할 수 없으면 뭘 제출하라? 사유서. 뭘 제출하라? 사유서. 뭘 제출하라? 뭘 제출하라? 사유서. 자, DP에 넘어가서 효과를 나놓고. 자, 자격정지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격정지 처분 대상자는 오로지 누구다? 소공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기억. 정지 처분청은 교부한 시도의사. 밑줄 것이고. 니은 별표 쳐서요. 똑같아요. 니은 아까 자격 취소 똑같은데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가 서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가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동그라미 교부한 시도에 통보하라 그랬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교부한 데서 하는데 여기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처분까지 하고요, 처분하기 전. 그러면 처분하기 전까지 절차가 뭐예요? 이제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자격 정지는 청문 안 거친데 그럼 뭐예요? 의견 제출. 이걸 의견 제출하고 적어 빨리. 그죠?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잘해요. 의견 제출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동그라미 3번에 사전 절차 의견 제출 기회를 주라.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별표 쳐서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다 주어 동그라미, 니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자격정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이건 보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통보를 해줘요? 등록관청이 왜 통보를 해줘?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거 억지로 외우면 또 금방 잊어먹거든요. 저 계단 내려가면 잊어먹어버리니까 생각을 해봐요. 자, 자격정지 처분청은 누구요? 시도의자. 근데 불법행위 발견하기 쉬운 것은 시도지사가 발견하기 쉽겠어요? 등록관청에서. 남양주시장이 훨씬 발견하기 쉽겠죠? 근데 남양주시장은 권한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준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자격정지를 낼 수 있도록.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건 보고가 아니라 뭐예요? 통보. 자격정지에서 나온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등록관청, 자격정지, 지체 없이 통보. 이 단어들 신경 써봐요. 별표 쳐놨어요? 니은도 중요해요. 거기. 그 다음에 사후 절차. 자, 뭐 자격정지는 보고도 없고 통지도 없고 반납도 없다. 나와 있고. 효과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자격정지 기준 주어 동그라미. 자,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아까하고 똑같죠? 내용은. 그러니까 주어를 신경 쓰라 그랬어요. 자격정지는 누가? 시도지사. 업무정지는 누가? 등록관청에서 가중 강경을 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세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단의 행정처분 나와 있죠? 자, 처분청은 국장이고 대상자는 거래정보 사업자고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청문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고 써있는데 또 뭐가 안 거쳐? 취소다. 아까는 취소만 한다는 놓고 또 지금도 안 거친다 하면 어떡해요? 취소는 다 거쳐? 자, 청문 대상 어떤 것만? 취소만. 어떤 것만? 취소만. 자, 그러면 주어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 할 수 있다가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재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유는 뭐 우리가 본문에서 다 했어요. 앞에서 외우면 되고. 그러면 사전 절차. 자, 국장은 지정 취소할 때는 사망 해산 빼고는 뭘 하라 그랬어요? 청문 동그라미. 그러니까 취소는 다 청문 거치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가장 이 어려운 파트, 이 처분 파트인데 이건 다 끝났고 이제 사유는 이제 암기하면 돼, 서서히. 자, 그러면 이제 259페이지로 다시 넘어옵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 예? 지금이라도 찍어, 이거. 이거 조금 빈 상태에서 찍어놔,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안 찍었어요? 아까 찍은 것 같던데. 아까 덜 써서. 그럼 이번에도 지워버렸네. 좋아, 좋아. 내가 연예인 된 기분이야. 막 찍거든. 와, 카메라 셔터가 막 엄청 좋았어요. 저는 찍지 마세요. 그렇죠? 자, 다 됐어요? 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냐? 처분 효과 승계를 하려면 이걸 지워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 판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지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이거 공부하러 떠나야 되는데, 3절 행정 제재 처분 효과가 뭐가 나왔어요? 승계제도가 나와 있잖아요.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승계 보기 전에 그 밑에 시효제도 있습니까? 아까 내가 시효는 어디만 나와 있다 그랬어요? 업무정지. 그 밑줄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 동그라미.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 지문을 숙지를 하세요. 통째로. 이 지문이 뜨면 출제자가 시효를 묻는 거구나. 시효를 묻는 거구나. 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이 지문은 통째로 외우세요. 시효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등록 취소, 자격지 지정 취소는 시효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업무정지. 자, 그거 해놓고 이제 2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있습니까? 이 파트도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데 칠판을 봐주셔야 돼요. 이거 기초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기초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죠. 기억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 자, 한번 봐볼게요. 이 승계가 뭐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A 개업공인 중개사가 쭉 영업하고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자, 왜 폐업을 한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 자, 그럼 6개월 정도 폐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몇 개월? 6개월 폐업을 했어. 그래서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쭉 영업하고 갑니다. 같은 사람이요. 같은 A요.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개공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요. 자, 용어 이거 하나 용어 잡아야 돼.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다시 등록했으니까 용어가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이 기간을 무슨 기간? 그래, 폐업기간. 자, 이 두 가지만 알면 용어는 끝난 거야. 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 용어만 알면 돼요. 자, 재등록 개공은 다시 등록한 사람, 폐업했다가. 자, 이걸 무슨 기간? 폐업기간. 그럼 이제 법에서 뭐라냐면, 이 재등록 개공은 재등록 개업공인 중에서는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지. 이걸 승계제도라 그래요. 폐업하기 전의 자기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폐업하기 전에 자기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승계제도인데, 자, 법인은 대표자가 승계한 것으로 봐요. 법인은 대표자 승계를. 그런데 이 승계가 어떤 것이 승계되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행정 뭘 승계한다?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 처분은 어떤 처분만 승계가 되겠습니까? 다 한 게 아니라 아까 5가지 중에서 업무정지 하나예요. 그리고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는 처분 아니죠? 업무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만 승계돼요. 이게 이제 이걸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법행위를 승계해요. 무슨 행위? 위법행위, 불법행위 자체를 승계한다. 그러면 모든 처분이 아니라 이 위법행위 승계된 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돼.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등록 취소하고 어떤 것만? 업무정지. 자, 일단 이거 흔들면 안 되고 이제 이것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부터 설명 들어. 위에 거부터. 그럼 처분 효과는 뭐예요?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이 사람이 뭐 하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한번 받았고 과태료 한번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폐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재등록했을 때, 재등록했잖아요. 업무정지 한번 받은 사실, 과태료 한번 사실을 가져와, 안 가져와? 처분 받았던 사실을 가져온다. 왜 좋지도 않은 거 가져와? 자,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재등록해서 다시 영업할 때 다시 과태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제재가 되겠죠? 어떤 제재? 여기 적혀 있는데 임치란 말이 나와 지금.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뭐하다가 걸렸어? 과태료. 그럼 합하면 업무정지가 되지. 그래서 저걸 공부하는 거예요. 업다시 업, 업과다시 업과를. 뭔 소리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업무정지가 돼요. 그럼 만약에 승계가 안 됐으면 업무정지 내려요? 과태료 처분 내려요? 과태료 처분만 내리겠잖아요. 근데 저걸 합하면 업무정지가 되지. 그래서 저거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업다시 업, 업과다시 업과, 업과다시 과를 배운다고.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분 받은 걸 가져온다.
그럼 몇 년간 가져올까? 1년간. 1년간 가져오는데 언제부터 1년이냐? 이제 이게 시험 자주 나와요. 1년하고 이게 시험 자주 나오는데 폐업 신고일로부터 1년이니까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니까 처분 받은 날. 이거 행정 처분 효과의 승계. 업무정지의 과태료만 승계되고 1년간 승계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 거 설명 끝났어요? 밑줄 긋게 이후 거. 자, 거기 일단 양가를 1번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폐업신고 다시 개설 등록할 때는 폐업신고 전후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붉은색 이 분필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양가를 1번 내용이고 지문 숙지하시고 양가를 2번 폐업신고 전후 개공에서 업무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가로를 묶으세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이거 흔들면 안 돼.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처분 효과 처분일 동그라미 폐업일이 아닙니다. 폐업일이 아니라 뭐다?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승계받은 이유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시 또 무슨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되면 합하면 다른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처분 받은 날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 처분 받은 날부터 몇 년간? 1년. 처분 받은 날부터 몇 년간? 1년.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밑에 것은 불법행위 자체를 승계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법행위 자체를 승계시킨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보수를 받았다 가정을 해봐. 무슨 보수 받았어요?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무슨 등록 취소?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분이 걸린 사람이 취소될 거 무서워서 옛날에 이 제도가 없을 때는 폐업을 해버렸어요. 취소되면 3년간 중개 못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든 거지. 폐업을 했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등록했어 안 했어? 다시 개공이 됐죠. 그럼 옛날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을 가지고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것은 처분받은 걸 가져온 거요? 행위 자체를 가져온 거예요? 불법행위 자체를 가져와서 여기서 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재등록했을 때. 일반인 됐으면 처분 못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우리가 앞에서 몇 년간 못한다 그랬어요? 3년이라고 했는데 어디 막 갖다가 막 붙이지 말고 우리가 결격사유 몇 년? 3년. 등록 취소하면 결격사유 몇 년? 기억나십니까? 한 달 지나서 다 잊어먹었나? 그럼 3년간 결격인데 이런 경우는 결격사유가 3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폐업 기간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칠판에서 폐업 몇 개월 했어요? 그럼 빼줘. 그러면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 2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결격사유 문제도 시험 자주 나와. 그때는 내가 이야기 안 한 것이 이걸 설명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 당했다는 말이 들어가면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하잖아요. 그럼 결격사유 절대 3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에서 뭘 빼줘야 돼? 폐업 기간을 빼준 기간이 결격입니다. 감았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중개를 못한다. 그러니까 옛날 사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취소시킨다. 업무정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건 결격사유 문제도 시험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것은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건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승계가 안 되냐? 이런 경우. 어떤 경우?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만 승계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는 알아서 몇 년 쉬어버리면 3년 쉬어보면 승계가 안 돼. 왜? 3년에서 3년을 빼면 제로죠. 그러면 승계해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3년 쉬었으면 승계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안 한다? 근데 업무정지는 6개월이 맞죠. 근데 이놈 법인은 1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법을 잘못 제정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가중해더라도 업무정지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6개월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폐업 기간은 6개월 빼면 제로가 되니까.
근데 법에서 1년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요. 개념 잡았어요? 이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승계 안 된다. 승계에서 업무정지 낼 수가 없다. 이걸 행정처분 효과 승계 제도입니다. 이걸 응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본을 확 잘 잡아놔야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3번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후 절대적 등록서 임의적 등록 업무정지, 이 절대적부터 업무정지까지 묶으세요. 이게 등록 취소 업무정지입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승계 갖고 옛날 그 사건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 경우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뭐냐? 1번 폐업 신고하면 다시 등록할 때 폐업 기간입니다.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했을 때 3년에서 3월 빼면 0이니까 승계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업무정지는 1년. 6개월이 돼야 되는데 1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승계가 안 돼요. 그리고 4번 또 밑줄 보세요. 폐업 신고 전후 사유로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하고 폐업 사유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신고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 파트, 가장 우리 법에서 어려운 파트 행정처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암기할 것도 많고, 그 행정처분 파트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예, 휴식 같습니다.